예, 장지원 의원입니다. 저는 행안부 국정감사 주제를 대형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라고 좀 정해보고요. 이 피눈물 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과연 국가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추진하고 완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늘 참사에 인명피해가 나면 대통령까지 들먹이는 책임 공방을 하고 정작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나. 지난 5년간 대형 참사의 원인을 좀 찾아보고 같은 이유, 같은 원인의 참사가 현재에도 예비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점을 좀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2017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제천 스포츠 화재 참사가 났습니다. 사망을 29분, 부상이 39분, 70여 분의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제가 수석 대변인 당시에 자유한국당 현장에 가서 느낀 거는 참담했습니다. 제천시 전체가 흉가였습니다. 왜였는지, 이유가 뭐였는지 넘겨보시죠.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스프링클러가 잠겨 있어서 건물 모든 층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2018년도 1월에 밀양 세종병원에서 더 큰 참사가 났습니다. 사망이 47분, 부상이 112명. 이 엄청난 더 큰 참사가 왜 났느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밀양 세종병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또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스프링클러가 대형 참사를 막는다라고 지적이 있었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스프링클러나 화재 방제 시설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은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재 소방학회는 스프링클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화재 진화 성공률은 97% 이상이고 재산 피해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된 건축에 의하여 5분의 1 이하이고 인명 피해는 2명 이상 사망했던 기록은 없었다라고 보고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장치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그 당시에 무척 많았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남짓 후에 2018년도 11월에 종로 9.19 시원에서 또 사망 7명, 부상 11명의 큰 참사가 났습니다. 이 이유도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6월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가 생기고 사망이 7명, 부상이 50명. 또 언론에서는 폐쇄 구조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도 그랬고 2018년도도 그랬고 2000년도도 그랬고 급기야 올해도 이런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의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왜 똑같은 원인, 똑같은 이유의 화재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희생되어야 되느냐? 기초단체에다가 지시를 해서 읍면 동단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했다면 이런 참사는 반복되지 않았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났습니다. 사망을 38명, 부상이 10명, 재산 피해가 76억이었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은 샌드위치 패널이었습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청와대는 범정부 TF를 만들어가지고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을 했고 2021년도 2월에는 법을 시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2021년도에 쿠팡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 똑같은 샌드위치 패널에 의한 화재가 참사가 났습니다. 자, 올해 1월 달에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돌아가시는 이런 참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샌드위치 패널이 불을 키웠다. 우레탄이나 스티로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겉으로는 진화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후 작은 불씨만 생기면 불길이 폭발적으로 확산된다.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지금도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창고 물류센터가 대형 참사를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집중호우 지적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7월 28일부터 2000년도 8월 16일 날 사망 36명, 실종 4명, 부상 18명에 1조 371억 원의 재난이 났습니다. 이 이유를 언론은 하천 범람이 키운 인재다. 홍수 피해, 홍수절 능력, 하천 시설 미비 때문이다. 하천 관리가 미비의 원인이라고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정비 예산을 줄이고
심지어 2020년도 행정안전부는 모든 소하천 예산을 지방으로 돌려보내고 중앙은 책임지지 않고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1,200억 원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결과 올해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사망 16명, 실종 3명에 3,154억 원의 호우로 인한 피해를 갖게 됩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세 개의 대형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했고 국가가 얼마나 무책임했고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원인과 이유로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정부가 선제적 사전적으로 주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합니다. 재난국가 책임지라는 것이 구호로 그친 거 아닌가. 모든 재난은 국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같은 원인으로 일어나는 참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재난 우리에게 남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그것 말고 뭐 있었습니까? 지금도 어딘가는 같은 이유로 같은 원인으로 대형 재난에 노출된 이 위험 속에 국민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희생 속에 우리는 뭔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잘 점검해서 다시는 같은 원인, 같은 이유로 국민들이 죽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